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2일간 이제 대선의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웬만한 신문, 방송, 뭐 이런 그 소위 공공매체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뭐든지 공방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김문수, 뭐 어떻게 공격했다, 어떻게 반격했다, 뭐 이래서 아주 결정적인 것, 이런 소재가 하나 툭 튀어나오기 전에는 이 선거판의 흐름이 그냥 전부 정치적 공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뚜렷하게 우열을 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과거 그 한국 정치사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이번의 경우는 좀 예외죠. 왜 그러냐면 워낙 뒤늦게, 사실상 오늘부터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을 이제 정당 간담회, 당원 간담회 명목으로 이제 할 수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은 경선 중이라 뭐 후보도 확정 안 되고 막 뒤바뀌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와중에 이재명 후보 혼자 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방이 없었다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방전. 그런데 아직도 이제 어떤 정치적 앙금,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이것이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개헌 문제 어쩌고 뭐 손절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조건으로 내면서 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일종의 김문수 후보는 그냥 개문발차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오래전부터 이미 뭐 중도층 공략이니 뭐 그 말의 진정성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저 말 믿어도 되냐?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하튼 혼자 뛰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5월 12일 이 시점 이후로는 완벽하게 이제 공방전에 도달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여기서는 지지율 변동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의 표 외에 뭐 한덕수 전 대행표, 한동훈 전 표 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과 일부 무당층 이런 대표를 이제 끌어모아서 이렇게 결집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뒤면 그래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오를 것이다. 왜냐면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뭐 잘해서 오르는 측면, 이거보다는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지층도 갈기갈기 찢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김문수 후보 한 사람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 이걸 거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과거의 선거운동 양상과 좀 다른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과 김문수의 본질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전과. 근데 선관위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저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과 저 4개로 알고 있는데 벌금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3개밖에 없더라. 어떻게 된 거지?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보다 전과가 많다는데 그럼 이거는 뭐지?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개된 자료에 3개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02년에 검사 사칭 문제. 이거는 이제 KBS 최철호 PD가 성남 분당 파크뷰 이 의혹을 취재 중에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옆에서 코치하고 그러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이죠. 나중에 이게 자기가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뭐 누명을 썼다 뭐 이랬다가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는 음주운전. 이건 뭐 본인은 무슨 뭐 제보자를 어쩌고 안에 뭐 다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음주운전 하는 사람도 늘 핑계가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벌금 150만 원. 2004년이니까 21년 전인데 그 당시 150만 원은 아마 만취운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2004년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권 손상 이렇게 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이게 이제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니까 이걸 쳐들어가서 물건을 때려 부수고 뭐 막 이랬던 부분입니다. 뭐 죄질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한 개는 뭐야? 전과 사범이라더니 그거는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2011년에 이것도 선거법 위반인데 지하철 그 성남 시내에 있는 그 산성역이라는데, 이게 아마 남한산성을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그 지하 통로에서 명함을 나눠준 게 있는데 이게 사전선거 운동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지하철역에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하 통로는 과연 지하철역이냐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그 기소가 됐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과 기록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은 거기서 빠진 거죠. 그래서 전과가 원래 4개인데 벌금 50만 원짜리를 뺐기 때문에 전과가 3개로 중앙선관위 기록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이제 검사 사칭, 음주운전, 기물 파괴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나 이른바 아니면 정치 활동 과정 뭐 좀 무관한 겁니다. 뭐 성남시립의료원 제정으로 인한, 그래도 그거 성남시의회에 가서 기물 때려 부수고 뭐 이런 게 과연 뭐 이거 정도가 그냥 정치 활동 차원 또는 시민단체 활동 차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검사 사칭이나 음주운전 뭐 이거 두 가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다. 그야말로 잡범 수준이다. 여기다가 지금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이거는 뭐 유죄 확정된 겁니다. 다만 형량만 미정일 뿐이죠. 유죄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과 5범이 4범이 아니고 이제 전과 5범 괄호하고 그 중에 하나는 예정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는 뭐 서울고등법원을 협박해서 6월 18일로 밀어놨죠.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곧바로 공포되면 아마 이거는 뭐 재판 면소가 아니고 중단된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만약에 중단이 안 되면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대법원이 헌법 제84조 이걸 엄격히 해석하게 된다면 재판 중단은 없다. 그러면 대선을 다시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잡범으로 인한 3개의 전과 등등을 포함해서 전과 5범 예약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4개 공직선거법 빼고 그거 11개 혐의, 여전히 이 중에 뭐 무죄가 나올 거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뭐 위증교사 혐의도 오늘 뭐 또 재판을 대선으로 미뤘습니다만, 미뤘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그런 얘기인데, 이제 법원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굴복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다.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고 이게 이재명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벌금 150만 원. 여전히 1심이 그대로 확정됐죠. 뭐 이것도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이 자, 이것도 연기해라. 그래서 좀 황당한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연기 안 하고 오늘 그냥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선거법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기부행위 위반입니다. 기부행위 금지돼 있잖아요. 밥 사준 거, 표가 되는 사람한테 밥 사준 거, 기부행위 위반. 기부행위 위반해서 자기 직을 내놓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로 인해서 뭐 비선거권이 상실된다든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인도, 그래서 이제
이재명 부부는 부부간에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를 갖게 됐다. 물론 요거는 2심이지만 아마 요거 뭐 곧 이제 3심 확정되겠죠?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뭐 재판 중단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무슨 왕족도 아니고 뭐 무슨 부인에 대해서도 재판 중단 얘기 나올 리가 없죠. 이런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이재명 전과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의 전과 4개로 돼 있습니다. 4개. 그리고 그 중에서 김문수 후보도 하나는 빠지고 중앙선관위 기록에는 3개로 돼 있습니다.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5.3 인천 사태 뭐 이런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직선제 개헌투쟁, 선호련 활동, 뭐 노동운동에 뭐 거의 그 당시 대부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런 거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실제 실형도 2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랬던 게 아주 대표적인 그 김문수 후보의 전과고요. 2002년에 폭행치상으로 벌금 3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이죠. 다른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이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면서 그런 시비들이 많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는 걸 쫓아가서 뭐 폭행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는데 본인은 정당방위다, 촬영을 뭐 하느냐 뭐 막느냐 하는 차원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정당방위다 이랬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벌금 30만 원. 이거는 이제 이른바 정치활동을 하다가 지금 벌금을 물게 된 거. 그 다음에 2019년에 이제 국회 난입 사건이 있는데 이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보수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국회에 난입해서 뭐 나가라고 하는 거 안 나갔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집시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이제 되고 이것도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2020년에 감염법 예방법 이게 코로나 때 아닙니까? 이때 이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제 벌금형을 받은 거고요. 뭐 이것도 어찌 보면 집회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25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선거 보상의 뭐 피선거권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이걸 보면 다 노동운동, 그 다음에 정치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지금 민주당에 사실은 전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이제 그 중에 진짜 뭐 그 이른바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냥 통상 우리 과거 뭐 이제 전두환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이런 때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마찬가지로 그때 뭐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뭐 이런 거로 걸리면 다 그냥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해서 막 보상도 해주고 김대중 정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으로 따지면 김문수 후보의 전과는 다 민주화 운동 관련 또는 정치활동 관련이다. 그러면은 민주당 기준으로 따지면 이건 전과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음주운전 검사 사칭 이재명 후보의 이런 내용의 이 잡범 수준의 전과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전과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는 특히 민주당에서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르다 하는 거를 아마 유권자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건 이제 두 사람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의 전과고 지금 이준석 후보 기호 4번이죠. 뭐 전과 없습니다. 지금 뭐 이제 40살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젊은 나이도 인 것도 있고 뭐 이준석 후보는 뭐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정치 활동을 뭐 배지를 달고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뭐 1년 남짓 국회의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과 없고 기호 6번 무소속 무소속은 아니죠. 자유통일당 이게 이제 전광훈 목사가 소속돼 있는 여기에 구주화 후보 이 사람도 뭐 전과 없고요.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전 총리
뭐 여기도 전과 없고요. 기호 5번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4개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뭐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뭐 그래서 대략 뭐 노동운동 하다가 이제 생긴 전과로 보입니다. 뭐 이 기준도 사실은 민주당 기준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자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일종의 과거의 시국사범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뭐 그 정도 연관이니까 이것도 뭐 우리 한국 정치에서 특별히 비난받을 만한 전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기호 8번에 무소속 송진호 후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죠. 뭐 하나하나 뭐 따져볼 여지도 뭐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쭉 보니까 전과가 모두 17개나 되고요. 그 중에 사기 전과가 10건입니다. 나머지도 뭐 부정수표 단속법, 근로기준법 등등으로 돼 있습니다. 글쎄, 왜 이렇게 사기 전과가 많은가? 뭐 당선권 뭐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누가 문제를 삼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기탁금 3억 원 내고 무소속 기호를 받았는데 무슨 생각으로 등록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기록이다. 전과 17범. 그것도 시국사범 뭐 이런 게 아니고 사기 전과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과 기록이라는 건요. 앞으로 뭐 TV 토론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그 논쟁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국사범이냐 아니냐. 정치활동 과정에서 어찌 보면 불가피하게 전과에 엮일 수밖에 없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재명의 전과는 뭐 2개는 그런 걸로 대충 변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검사 사칭과 그다음에 음주운전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자범 수준의 전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4개인데 그중에 중앙선관위에는 3개. 그런데 정치활동이나 아니면 시국사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